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30호 제9면 기사입니다. 성남 행복길잡이 발간 행정복지 서비스 215억 원 한데 모았다. 성남시는 출산 전 아이부터 노인까지 생애 주기별 행정복지 서비스 총 215억 원을 한데 모은 책자 성남 행복길잡이를 펴냈다고 6일 밝혔다. 이 책자는 BO 크기 200일 흔한 쪽 분량의 출산 유아 어린이 청소년 만 19 물결표 사인 64세 청장년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 나이별로 누릴 수 있는 서비스 혜택과 시책에 관한 정보를 담았다. 출산 유아기와 관련해선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상당, 을 비롯해 성남시 출산장려금, 임산부 건강관리, 난임 부부 시술비, 보육료, 아이사랑 놀이터 이용 등을 소개한다. 어린이 청소년 시기는 방과 후 돌봄, 아동의료비 지원, 성남에서 즐길 수 있는 우주체험관, 환경생태체험 등의 프로그램,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담았다. 청장년기는 청년지원센터 이용, 청년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시민안전보험 가입, 1인 가구와 장애인 지원 시책,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이용 등을 안내한다. 노년기는 어르신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초연금, 주택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치매 상담 콜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성남자원순환가게 리백,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산재보험료와 상해보험, 유급병가 등 3종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대상 힐링 프로그램, 외국인 주민 대상 한국어 직업능력개발 교육, 성남시 의료원의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등 새로운 시책을 소개한다. 성남 행복길잡이는 총 1000부 출간돼 시구청 민원실과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한 시민들에게 선착순으로 나눠주고 있다. 성남시청 홈페이지, 통합검색란에 행복길잡이 입력에 이북으로도 게시돼 누구나 쉽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탄천종합운동장, 도촌종합사회복지관의 장애청소년 지원금 기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정건기, 이하공사, 탄천종합운동장은 다가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도촌종합사회복지관에 해피빈 200만 원을 장애 청소년들의 직업체험비 지원금으로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직업을 체험하고 탐색할 기회가 줄어든 장애 청소년들이 제과제빵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직업체험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공사 정건기 사장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로 누구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 청소년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교육도서관, 4월 물결표 사인 11월 학교도서관 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기 성남교육도서관은 관장 전성용, 4월부터 11월까지 성남, 구리 남양주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지원 진로 독서 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독서를 기반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로 수업과 다양한 독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진로 프로그램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내차 산업, 예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한 진로 탐색과 미래 설계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을 찾을 수 있는 청소년 진로 탐색 특강을 운영한다. 독서 진흥 프로그램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 체험 교육 등을 제공하는 교과 속속 독서 여행, 한 학기 한 권 읽기, 특수학급 학생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3월부터 학교별 선착순 접수를 시작해 선정된 초중학교 74교에서 진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지역번호 031-730-3568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위해 서비스 개선. 시흥시, 시장 임병택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중 시흥도시공사의 위탁 운영 중인 교통약자 이동수단인 희망내바퀴와 바우처 택시의 이용 개선을 전개했다. 희망내바퀴는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설비를 갖춘 차량이다. 올해는 노후화된 차량 4대의 교체를 통해 더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고 한 대를 증차해 총 33대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용 수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 및 인력을 집중 배치해 이용 대기시간 감소를 통한 이동 편의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교통약자의 수요에 대응하고자 희망내바퀴 운영시간도 확대한다. 오는 6월부터 기존 평일 7시부터 21시까지에서 6시부터 24시까지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야간 운영시간인 24시에서 이길 6시까지 이용 희망자는 기존과 같이 2일 전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시흥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자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 중인 바우처 택시도 확대 운영한다. 기존 바우처 택시 운행지역인 관내 및 5개 연접시, 인천, 부천, 광명, 안양, 안산의 25개 병원에서 만족도 조사 이용 수요 및 빈도를 고려해 올해 6개소 교체 및 신규 5개소를 추가함으로써 관내 및 연접시군 총 30개 병원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시는 교통약자 이동수단 이용자들의 이용 시 대기시간을 줄이고 보다 많은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접수 방식을 편리하게 개선했다. 올해부터는 기존 시흥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1522-3650 전화뿐 아니라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시스템을 활용해 전화 1666-0420 웹사이트
https://ggsts.gg.c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매년 11월경 교통약자 이동수단인 희망내바 귀와 바우처 택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 만족도 조사를 통해 당해 운영 성과를 진단하고 이용자들의 불만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을 파악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개선에 힘쓰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는 교통약자의 기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교통약자에게 귀를 기울여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데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희망내바 귀와 바우처 택시 이용 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1522-3650 및 시흥시청 대중교통과 택시물류팀 지역번호 031-310-51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시 통합돌봄 모델 구축 앞장서. 시흥시 시장 임병택는 정부의 20대 국정전략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에 발맞춰 지난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을 필두로 현재까지 시흥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다가올 2026년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보건, 의료돌봄을 통합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지난해 2월에는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통합돌봄 추진 근거를 마련했고, 같은 해 7월에는 학계, 보건의료, 돌봄요양, 주거 등 관련 분야의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시는 예산을 전액 12로 편성해 초고령 사회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자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및 행정안전부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총 2,500만 원을 돌봄 사업에 재투자해 돌봄 강화에 집중해왔다. 올해 이루어진 주거보건의료돌봄 복지 분야별 사업 수행기관 모집은 지난 2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했는데 그 결과 5개의 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시흥주거복지센터, 시흥희망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대야종합사회복지관이 선정됐다. 또한 올해는 은계지구 LH 7단지 내 케어 안심주택, 중간집 1호를 함께 운영한다. 이로써 그간 지역사회 내 돌봄 인프라의 부재로 사회적 장기 입원이 불가피했던 장기 입원자에게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전체로 통합돌봄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거주지에서 돌봄 서비스를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흥시 정원 1동, 난청 어르신 가구의 초인등 설치. 정원 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김병선, 공공위원장 김영구는 초인종이 없거나 소리 인지가 안 되어 외부 방문객의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고 위험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운 난청 어르신 가구의 불빛 초인등을 설치해 호응을 얻고 있다. 초인등은 방문 시 초인종 벨소리를 듣기 힘든 고령의 난청 어르신 가구의 레드 불빛으로 방문객이나 위급 상황을 알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초인등 설치 사업 대상은 지난 1분기 1에서 3월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 단독세대 421명을 방문 모니터링 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실제 독거 어르신 348명 중 초인종이 없거나 고장 난 20세대에 우선 지원한다. 작년에 총 14세대에 지원했으며 올해도 정원 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복지 특화사업으로 선정해 진행 중이다. 초인등을 지원받은 한 어르신은 그동안 밖에 누가 와 문을 두드려도 알 수 없었는데 불빛을 보고 쉽게 알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만족해했다.